지금부터 카프로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카프로는 자동차 정비사 여러분들을 프로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프로란 고객 만족을 위한 존재자로 되어야지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정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프로가 아닙니다. 고객이 불만족스러운 정비를 한다는 것은 곧 그 정비사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정비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글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본 강사가 보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태라는 건 다름이 아니죠. 선배들이 해왔다. 이게 구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는 발전하고 있는데 장비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구태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캐너 장비 언제 사용합니까? 특이한 경우가 있을 때, 아마 고장 코드가 무엇가 있는지 진단해 보고자 할 때 아마 사용할 겁니다. 체크램프를 띄우지 않아서 고장 코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은 스캐너 자체를 거는 것조차도 무시해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를 진단해 보면 스캐너를 걸면 정상인 자동차가 한 대도 없더라. 글쎄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네이버나 다음 쪽에서 지식인에 올라온 내용을 많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는데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진단 결과는 정상입니다. 또는 스캐너 데이터는 정상입니다. 스캐너에서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으로 나오면 운전자 여러분들이 아무런 증상을 못 느껴야 돼요. 연비도 좋아야 될 것이고, 변속 충격도 없어야 할 것이고, 또는 변속 지연도 없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배출가스 검사를 갔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과정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스캐너를 걸고 단순히 고장 코드가 없으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시고 있으니까 고장이 안 보이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체크램프가 없으면 자동차는 정상이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또다시 엔진 오일 교환할 거, 각종 오일 교환할 거, 엔진에서 나는 특이한 소리, 또는 라이닝 교환, 패드 교환, 쇼바 교환, 미션 탈착해서 정비하는 거, 글쎄요. 그 외에 정비사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자기 진단 결과만 가지고 의존해 왔기 때문에 정비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난해 2011년도죠. 연말로 1834만 대, 아마 지금 2012년도 돼가지고 4월달까지 오는 동안에 지난 3월달에 등록된 대수가 있기 때문에 1835만 대에서 한 5만 대 정도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정비사의 수요도 필요한데 정비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정비사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분이 없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에 프랜차이즈로 가맹을 해서 출동점 있죠. 보험 출동점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켠다 이러면 조금 과한 표현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10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10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조차도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술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탈피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탈피하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고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느 샵으로 이 차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찾아가서 사장님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왜 그러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엔진 좀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더래요. 분명히 거기는 혼자 근무하는 곳이라 그분이 사장인데 사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입에서도 사장님 안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 반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프로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비하지 못해서 쩔쩔매거나 여러분들 눈에 고장이 없다는 내용을 고장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눈의 시각을 바꿔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눈에 정상으로 보이는 스캐너 데이터들을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정비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적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고객들의 자동차를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지금 세상에 과연 몇 군데나 될 것인가 여러분들 많이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글쎄요. 공부하는 도중에 어렵다고 우리 카프로를 떠나신 분도 있어요. 사실은 남의 기술이잖아요. 전자제어 기술이 그렇게 쉬울 수는 없죠. 인내력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정비의 프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부터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내용을 잠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불투명한 정비사의 시장인지 아마 환하게 서광이 비칠 수 있는 정비업계의 현황이 될지 여러분들은 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본 영상을 통해서 아마 새롭게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본 강사가 안내해드렸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오류는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수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요 라고 할 겁니까? 좋습니다. 나는 아니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현명하신 분이고 또 전자제어 자동차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에 어떤 요구되는 자질을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비사로서 어떤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고객 만족 정비를 해왔어야 합니다. 놀리는 장비가 없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카프로에서는 놀리는 장비가 없게 하고자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프로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가 주로 카프로에서는요 전자제어 엔진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태 속에 계시는 정비사분들이 아마 정비를 못하고 쩔쩔매는 내용이 전자만 들어갔다 하면 머리 아파합니다. 그래서 전자제어 엔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30년 가까운 전자제어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정비하는데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로 엔진에 관련된 정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프로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자제어 엔진의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제어 엔진은 뭡니까? 아마 전에 공부하셨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전자제어 엔진에는 센서가 있죠.
그리고 ECU도 있고요. 액추에이터도 있습니다. ECU를 중심으로 입출력 관계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여기서 시켜드리는데, 여러분들을 보면 센서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또 액추에이터에 대해서도 잘 모르세요. 액추에이터와 센서가 오동작을 일으킨다. 센서는 오동작을 일으킬 일이 거의 없고요. 액추에이터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액추에이터를 그래서 바꿔봅니다. 또 센서도 바꿔봅니다. 그런데 차가 정비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카풀에 들어오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래서 정비가 안 됐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풀에서는 센서에 대해서 그 파형을 측정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읽는 방법, 또 파형을 통해서, 즉 측정된 파형을 통해서 현재 이 센서가 이상이 있다 없다, 또 다른 거의 원인으로 현재 이 센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센서, 또 파형 측정, 파형 진단, 이런 공부를 통해서요, 최소의 여러분들이 얼마로 잡습니까? 제가 강의를 나가서 간혹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묻습니다. 1시간, 2시간 강의를 마친 후에 물어보면, 얼마나 제 강의를 들으면 전자제 엔진에 대해서 도사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공부했던 분들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6개월 후에 정말로 도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때가 있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틀림없이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들을수록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잘 아는 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본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그리고 카프로에서는 이렇게 센서나 이렇게 액추에이터, ECU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EMS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 EMS를 교육을 시켜드리는과 동시에 가솔린 차에서 발생하는 엔진 진단, 또는 LPG 차, 디젤 차, 또 커먼 차, 이렇게 차종별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가솔린 차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전자제 엔진의 기초, 센서, 액추에이터 또는 ECU의 역할, 그 다음에 EMS, 그리고 스캐너에서 나오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분석된 내용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고장 또는 트러블, 그리고 또 파형을 측정해서 EMS에 의해서 분석해 드리고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LPG차는 우리 LPG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LPG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연비가 안 나온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면 연비가 안 나오는 이유를 확실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 차에 의해서 LPG차도 가르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젤 차도 교육해 드려야 되겠죠. 이런 말 하죠. 시동이 안 걸린다. 가열 불화가 나쁘다. 근데 가열 불화를 갈았는데 또 시동이 안 걸린다. 늦다.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디젤차에서 매연 나온다. 글쎄요. 불안자집 가죠. 불안자집 보내죠. 그 불안자가 있어서 다행히 불안자를 정비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안자를 봤답니다. 또 정비했답니다. 그런데도 매연이 나온다. 또 시동이 나쁘다. 그럼 가열표라도 바꿨으니까 시동도 걸리는데 문제가 없어야 할 거고요. 그렇다면 힘은 왜 없는가? 또 불안자집 보냅니까? 왜 불안자집으로 보냅니까? 아니, 내 앞에서 지금 정비를 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도 왜 불안자집으로만 보냅니까? 요즘 불안자집들이요, 문 닫은 곳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참 많이 닫았어요.
왜냐하면 전자지역 커먼레일 자동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현재 운행되는 멀쩡한 자동차를 다 폐차시켜야 됩니까? 또 정부에서 사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포기했다는 거죠. 공부를 안 했겠다는 거죠. 공부를 했으면 시동 거는 거, 힘없는 거, 매연 나오는 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육시켜 드리고요. 그리고는 커먼레일 있죠. 이제 디젤 자동차에서 우리 그 커먼레일 교육. 커먼레일 자동차가 참 많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수입되는 자동차까지도 참 많은데 커먼레일만 들어오면 머리 아파죠. 물론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커먼레일 엔진에서의 어떤 센서들, 이거 왜 필요한지, 센서 값이 얼마가 정상인지, 그 센서 값이 변했을 때는 왜 변했는지, 이것도 가솔린과 LPG 차에 이어서 EMS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카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증상별입니다. 참 많은 증상이 있죠. 시동 문제, 연비, 출력, 소음, 또 매연,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한다는 간헐적인 트러블. 또 하나, 요즘 이제 그 정밀 검사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갔다 오면 불합격 맞죠? 웬만하면 검사소에서 합격을 시켜드리려고 애씁니다. 우리 검사소에서 검사한 차량들은 웬 불만이 많다, 불합격자가 많다, 이런 어떤 소문이 나는 걸 두려워해서 가능하면 합격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연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또 출력이 모자란다, 그럼 어떡합니까? 당연히 정비를 해서 탈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별로 교육을 시켜드린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증상별 교육에 의해서 정비 방법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있다, 그러면 무슨 센서 값을 봐라, 무슨 액추에이터 값을 봐라, 그리고 그거는 뭐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뭐를 정비해라,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 카프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캐너로 측정한 데이터 있죠. 이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이 고장 났는가, 또는 무엇에 의해서 스캔 데이터 값이 변했는가. 지금 보이시는 그 스캔 데이터는 커먼레일 자동차의 스캔 데이터 화면입니다. 현재 카프로 1이 스캐너의 화면을 보고 사진 촬영해서 몇 장을 보낸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는 지금 스캔 데이터 분석인데, 얼마 전에 수원에서 정비하는 분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지금 올라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떴던 분들은 카풀에서 이미 이 동영상에서 화면을 봤을 겁니다. 카니발 자동차에 대한 스캔 데이터 화면입니다. 스캐너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 카프로의 상담실에 올려주면 이러이런 표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표에 의해서 분석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프로에 들어오시면 스캔 데이터 분석할 줄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터득해가는 날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시는 파형은 산소 센서 파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아마 파형은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파형 측정 모드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가셨습니까? 이렇게 파형을 통해서 이 차량이 무엇을 정비해 드릴 것인지 이렇게 진단 방법, 파형 분석 방법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파형은 종합진단기 파형입니다. 아마 이 장비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장비를 이렇게 창고에다 넣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 카프로에서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오신다면 더욱 환영합니다. 제가 진단해 드리는데 참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단기라도 좋습니다.
일단은 파형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카프로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카프로에서는 여러분들, 정비사 여러분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쉽게 해드리려고 케미칼 정비에 대해서 교육도 해드립니다. 케미칼 정비는 왜 필요한지, 무엇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케미칼 정비가 필요한지, 케미칼 정비를 하면 과연 어떤 문제점이 사라지는지 등등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고 있고요. 제가 80년대 초부터 활용해왔던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냉각수를 재생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냉각수 재생 장비가 저는 장청소 장비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혹시 그 어떤 딜러로부터 장청소 장비의 구입을 권유받았다면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청소라는 말 자체가 저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단순하게 냉각수를 재생한다는 어떤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냉각장치의 어떤 클리닝을 통해서 엔진의 성능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첫 번째가 소음 개선이고요. 또 연비가 달라지고 출력이 달라집니다. 아니, 냉각수를 건드렸는데 어떻게 소음이나 연비나 출력이 바뀌느냐, 전혀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떤 자동차가 새 차를 꺼냈습니다. 3개월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연비가 나쁘다고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청소 장비를 보여주면서 이 장비로 하면 된다, 더 이상 말할 거리도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동차 공학을 공부하신 분이세요. 자동차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냉각수 장비에 의한 정비를 소개를 했던 거고요. 그 사람은 믿지 못하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차량에서 장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왔더군요. 그 장비가 뭐예요? 갑자기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연비가 너무나 좋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리터당 5km밖에 주행하지 못하던 자동차인데 10km를 주행했는데도 아직 연료가 남아있다,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휴가 중이랍니다. 한여름에 휴가를 가서 냉각수에 운행하는 도중에 자기는 아무리 봐도 못 믿겠거든,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며칠 더 뛰어보고 최종적으로 알려줘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며칠 있다가 밥 산다고 찾아왔더군요. 아마 장청소 장비의 효과를 톡톡히 봤던 거죠. 그래서 그날 물었더니 자그마치요 13.2km를 주행했답니다. 1리터당. LPG 자동차가 13.2km 주행한다. 그것도 레조차입니다. 사실은 레조차 연비 나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레조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비가 나오겠는가? 이게 장청소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새 차인데 뭐를 청소할 것이냐? 그게 바로 제가 가르쳐드리는 노하우입니다.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면 LPG 자동차의 연비 지금보다 더블 이상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카풀에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태우는 정도가 있습니다. 간혹 소비자 고발이나 불만 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자동차에 문제점이 있다, 시동 꺼진다, 간헐적으로 문제가 있다 등등 참 많은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차량들 제가 상담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차가 있다면 카프로에 한번 등록을 해서 정비를 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 이게 불가항력의 자동차도 아니고, 뭐, 불치의 병도 아니구나. 정비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조금씩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들 모두 다 기능장을 취득하는데 쉽습니다. 기능장 시험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글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두 번 도전해봤던 분들은 어렵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고 어렵다고 한다면 카프로 강사의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카프로에서 공부도 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기능장을 취득하는데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는데 그리고 정비하는 현장에서 정비하는데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변화가 곧 고객 만족 정비를 할 수 있는 프로 정비사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을 해도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더욱더 카프로로 오십시오. 그동안에 애태웠던 정비사의 시절을 지금 하루아침에 날려버리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비사로서 좀 더 앞으로 밝은 미래를 꿈꾼다면 여기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 관리자하고 상담하십시오. 이 관리자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돕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을 곧 프로 정비사로 만들어 드리는데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못 믿겠거든.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자동차 상식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상식편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바야흐로 이제 봄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에어컨 철이 올 겁니다. 에어컨 정비 그래요, 어렵습니까? 특히 어려운 게 뭡니까?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것 때문에 아마 에바클리닝이라는 정비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에바클리닝 정비하면 효과가 있었습니까? 냄새가 안 납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나오는 탈취제 뿌리는 것도 나오더군요. 아마 차 속에다가 시동 걸어 놓고 쓰면 연막을 뿌려서 소독해준다 이런 장비도 나오던데, 과연 이런 것들의 효능이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다면 카프로에서 제공해 드리는 기술로 간단하게 에어컨에서의 냄새 정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이 상담실의 상식편에 있습니다. 그 상식편에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부산에서 가입하신 분이 계세요. 알쏭달쏭한 글들로 있었다. 당연할 겁니다.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특별한 노하우를 방법을 거기다가 전수해 드리려고 자세하게 글을 쓰겠습니까? 제가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 모두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카프로에서의 제가 전해드리는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지원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하시거든 문의 주십시오. 관리자의 전화번호는 또 이 강사의 전화번호는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017-781-0302입니다. 아마 네이버에 가서 제 전화번호를 검색해도 나옵니다. 017-781-0302번입니다.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문의글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스스럼 없이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프로로 만드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곧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카프로는 여러분의 가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영구 사장이 커머네일 상담실에 질문 올린 2002년식 산타페 61335 현재 주행거리는 84,200km를 주행했어요. 그래서 강영구 사장한테 입고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장 코드가 뭐예요? 혹시 운행 중에 고장 코드가 엔진 체크램프가 눈에 보여서 강영구 사장한테 입고했던 차량이라면, 그래서 진단해 봤더니 자기 진단 결과가 파워트레인 P1181 1181번 고장 코드가 떴고요. 내용으로는 연료압력 모니터링, 아마 우리 카프로 여러분들은 P1181번이라고 하는 고장 코드에 대한 내용은 연료압력 모니터링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자주 발생하는 고장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고장 코드가 진짜 코드냐 가정 코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넣어놓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되는 내용으로 P1181에 대한 고장 코드와 가정 코드에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스캔 데이터를. 스캐너를 통해서 측정한 배터리 전압은 14.08V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엔진 회전수는 746에서 752 RPM으로 나와 있고요. 레일 압력은